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에 맞이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제 지역구인 우장산동, 알산동, 화곡삼동 주민 여러분께 각별한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부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의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고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3일 302회 임시회에서 다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퇴장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퇴장을 하셨어요. 사회를 보던 그 김기덕 부의장께서 16번이나 시장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지요. 라는 말씀을 하셨고 12번을 시장님께서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답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52조는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49조에도 60조에는 의장은 시장이 의회의 의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할 경우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시장께서는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과 규정에 운영되는 시의회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또 의장단은 시장님의 사과를 전제로 회의를 속개했지만 시장님께서는 의원들만 시민들의 대표가 아니고 나 시장 역시 1000만 시민의 대표인이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시의원, 동료 시의원에게 항의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사과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도 공부 안 했고 변호사 근처에도 못 가봤고 여태까지 변호사의 조력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의 상식이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의 기본적 민주주의 제도의 존재, 존립 근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죠. 서울지방정부에는 사법 기능은 없고 입법과 행정 기능만 있지요. 이 부분을 오 시장께서는 정면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어요. 시장님 좀 나와 주시죠.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발언 기회를 안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사실 시정 질문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정을 파악하시는 건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 기본 조례에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은 사회를 보실 때에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시정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조례에 시정 질문이 있기 48시간 전에 질문의 요지가 의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도달이 돼야 아니 저희도 그 준비를 부분은 하거든요. 말씀하지 마시고 그 퇴장권에 대해서 아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런데 간단히 해주세요. 그날 그 사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48시간 전에 질문 요지가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날 그 이경선 의원님 질문 요지는 일부가 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저한테 질문한다고 돼 있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럼 전 당연히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기억하시겠지만 말미에 이경선 의원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신을 공격하는 듯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자, 이제 답변 기회를 드릴까요 말까요? 그리고 아유 안 듣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셨어요. 드려야 될까요? 라는 멘트가 글쎄 뭐 있었죠. 하여튼 그런 뉘앙스의 네네.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느끼기를 나를 조롱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조롱이 질문 요지를 아니었죠. 주실 때 분명히 그 질문을 한다고 그랬고 답변자가 저로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하시고 싶은 말씀만 다 하셨는데 그때 제 판단에는 이 사안은 시차가 있으면 국민들께 시민들께 오해가 생길 수 있구나. 짧게 좀 끝내주시죠. 이 예. 꼭지를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간곡히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자, 항의를 드렸던 거고, 거의 다 이제 하실 말씀 하셨죠? 저로서는 의장님께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회를 보아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달라고 균형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자, 본회의 속기록입니다. 우리 동료 시의원께서는 시장님께 질의 요지서를 그렇게 보냈다고 답변자를 했지만 시장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께. 시장님께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시장님이 답변해요? 자, 시정 질문은 시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 생각해요. 서울시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님께 있죠. 제가 시장님께 서울시 예산은 44조를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테이지를 더 높여라. 이 사업을 해라.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편성을 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을 월권하는 것이죠. 시정 질문은 시의회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과하다,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서울시 의회의 운영 규칙,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법이라고 하십시다.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일한 시의회 기본 조례에 뭐 이석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건 의원님들께 해당 사항이고 시장 도지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죠? 토론하려고 나왔죠. 토론하려고. 저는 답변 드리러 나왔는데 네. 일방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질문성 주장을 해놓으셔놓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관계 공무원 두 분께 했어요. 그분들이
대답을 성의껏 했어요. 아는 건 안다. 이 부분은 내가 모른다.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유튜브는 잘 모른다. 이렇게 충분히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이경선 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굳이 네. 답변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표현이 과하십니다. 구걸이라뇨. 저는 거의 그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아니 이 자리가 시정 질문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소상한 이해를 시민들께 드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성 질문을 하셔놓고 당신 말은 들을까 말까? 아예 들을 필요 없다.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모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시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왔는데 제가 드릴 수 지금 있는 답변 내용이 있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는데 그 형식만 갖춘 제가 다음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굳이 길게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구걸한다니요.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시죠. 1000만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라고 존중해달라고. 스스로 존중받으려면 상대방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시민의 대표, 대의 기관인 시민의 대표한테 이건 구걸이라뇨. 구걸하러 이 자리에 안 나왔다는요. 그럼 시민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제 그 표현은 듣는 분이 판단을 하시겠죠. 과한 표현인지 자, 어떤 심정이라서 저런 표현을 굳이 하는지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의원님이 그걸 규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규정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임시회의에서의 그 퇴장 사건에 대해서 그가 규칙을 어긴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기다 아니다라고 안 했어요. 추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과 안 하시는 거죠? 잘못됐다고 인정도 안 하시는 거죠? 한 번 정도는 저의 그런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것이 저 문구가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매끄럽게 1000만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자, 유감이라는 표현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보셨죠? 정말 유감이죠. 유감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좀 외교적 수사죠.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 왕이 한국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 사과하는 중에 쓰는 단어가 유감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유감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뭐 시장님께서는 그 나라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니 이런 단어를 쓰셨겠죠. 간단히 말씀 좀 해보시죠. 뭐 그걸 굳이 어디에 쓰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외교적 수사입니다. 정말 사과할 의향이 시장님께서는 없으세요. 정말 사과하려고 한다면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그러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와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오 시장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난 1000만 명이 뽑아준 시장이다. 예의를 지켜달라. 존중해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좀 존중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네, 발언 기회만 좀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성질문장에서는. 저는 그런 오세훈 시장께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 명 뽑아준 1,000만 명의 대표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시정이나 대외적 언행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저 노력하겠습니다. 같으면 똑똑하시잖아요. 변호사시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연세도 연만하시잖아요. 성숙한 매너, 성숙한 언행. 시장께서는 5년 후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시장님을 뵙고 시장님과 만나고 시장님과 대화하는 모든 꼭지꼭지 행동 하나마다 그것이 보여요. 그런 분이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에서 시의원과 같이 그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왜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눈에는 시민 하는데 제 눈에는 제가 보는 시장님의 그 생각에는 시장님의 머릿속에는 시민과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1월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이런 상황이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어떤 사안이나 정책, 접근 경로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볼 때도 바라보는 시각, 해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협력과 협조, 즉 협치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을 제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사태가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렇게 상호 의사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다 의미 없었다는 의미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시장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시는 행동과 말들이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자, 글쎄, 다음 뭐 꼭지로 판단이야 넘어가죠.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참 예, 서로 다르니까요.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자, 시장께서 아침마다 의원장단 불러서 조찬을 하고 의원 3선 의원들 불러서 조찬을 하고 의원들 오시라고 그래서 조찬을 했죠. 그거 이외에 진정성 있게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시장님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좋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한번 벌여봅시다. 예. 예, 그렇게 다음에 하시죠.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죠. 기관장들 인사 논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숫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26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10월 말인가 9월 말 자료일 거예요. 최근 자료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석이 9, 인추위 구성이 9, 직무정지가 1사람, 그래서 19개 자리가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파악됐어요. 지금은 공석 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면 네, 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자리. 근데 5자리 남겨놓고 여태까지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에서 논란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저는 한쪽으로 대략 이해가 가면서도 왜 이래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시지 않아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름 등등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내가 어느 그룹의 어느 집단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를 보좌하고 나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라면 내가 임명하는 인사들은 이 서울시 기관장 같은 논란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봤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의 인사 이 논란은 법적 판결 등등을 떠나서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더 넘어서는 도를 넘는 경향이 많아요. 자, 한번 잠깐 말씀해 보시죠. 한 2, 3분 말씀해 보시죠. 인사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전부 동의해 주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임추위를 구성하고 기관장 인사를 하다 보니까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7명으로 보통 돼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이 시의회 추천 몫이고요, 2분이 제가 추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분이 이제 그 기관에 현재 이미 임명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추위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제가 의도한 의도대로 흘러가 주기를 협조적으로 이심전심으로 도와줄 뿐이라기보다는 냉혹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임추위원들 숫자가 훨씬 다수인데, 그런 상황을 통과를 해서 기관장으로 취임을 했다면 저는 매우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든가,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 과거에 일했던 사람을 다시 하는 걸 이제 회전문 인사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게 마무리하시죠.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죠. 뭐 물론 사람이라는 게 제가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요. 네. 그만하시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 반대할까요? 작은 고투리 하나, 정말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반대할까요? 시장님 그러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시장님과 시장님이 이제 판단을 하는 입장에 서고 판단을 받는 사람이 정치적인 다른 편에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장님 그러시겠죠. 저도 안 그래요. 그러나 치명적인 논란도 심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시장님 부근에는 그런 분들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나. 시장님께서는 아까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그런 문제가 이제 돌출됐다고 말씀하시는 의도 같은데, 이게 정말로 혹독한 검증의 절차입니까? 시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 기관, 타 단체, 타 지방 정부의 예를 한번 어떤가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만 그런가? 서울시만 그런가? 아니면 전임 시장 있을 때 기관장 인사에서의 이런 논란이 이렇게까지 있었는가? 부산은 어떤가? 경기도는 어떤가? 등등을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심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발언 하나, 법적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 아주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그 발언 하나로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둬요. 저는 이런 광경도 목격했어요. 기관장 인사를 했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그 기관의 직원들이 우리는 그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 기관의 리더이고 수장이어야 되는데, 수장으로 그 기관, 그 조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의 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 직원들이 작게는 100명, 200명, 크게는 300, 400명의 조직의 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속겠습니까?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서울 시민의 행복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기관 조직 모두 같이 힘을 똘똘 뭉쳐서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임용직 공무원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임용직 공무원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관장의 인사가 그런데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면 서울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기관장 0도 안 쓰고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서울시장까지도 가요. 야, 시장은 왜 저런 사람을 왜 굳이 이렇게 여기 인사를 하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모든 피해가 결론적으로는 시민에게 간다. 이 모든 문제점들에 도출되는 그 부작용들은 다 시민한테 간다는 거죠. 시장님, 저는 1000만 시민이 시장님을 뽑아줬다고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뽑아줬다고 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 거예요. 좋아요. 시장님 주변의 분들을 임명하고 싶으시겠죠. 인정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민들도 용인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제 짧은 삶을 살면서 제 주변에 경험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느껴요.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이 한 군데 발생을 하면 전이가 되고 치료된 듯 하다가 다시 전이 돼서 다른 부위에 또 발생합니다. 그런 일을 한 인사는 그럴 일을 할 경우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아요. 시장님께서는 해명 자료 등등 평소의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의혹이었다.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법원의 판단이 금과 옥조가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사람,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른, 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참신하고 감동적 인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 문제점 있는 문제적 인사는 기용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2분 말씀하시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기 띄워놓으신 저 서울시 산하기관장
지금 제가 13명의 기관장을 임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혼자서 자의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임추위에서 평가를 하고 2분 내지 3분을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서 선택한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제 인사 원칙은 아무리 저하고 친소 관계가 있더라도 능력이 혹은 경륜이 부족하다면 임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세 번째는 비록 실수한 적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 외에 다른 능력을 보고 판단했을 때 꼭 기회를 주고 싶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또 기회를 줄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시장께서는 한 모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시사저널 7월 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잠깐 말씀하시죠. 2분 동안 하시죠. 예, 원자력 발전을 도외시하고는 아마 2050년경으로 예측이 되는 핵융합 발전, 또 그 과도기에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서 투자하는 SMR 같은 미래형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비를 기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른바 탈원전을 계속해서 무리스럽게 밀어붙인다면 첫째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 협약, 다시 말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원자력 산업이 기초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점차 감소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 시기가 앞으로 2050년까지예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7%로 낮추자는 거예요. 지금의 탈원전은 지금 원자력 발전의 방식,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탈피하자는 거예요. SMR 등등을 도외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핵융합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도가 아주 높으니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니 이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그럼 배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배제냐면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지금 원자력 발전이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25%예요. 현재 이것을 23.9%로 낮추는 거예요. 1.1% 낮추는 거예요. 석탄 발전을 10% 낮추고 LNG 발전을 10%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10% 올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24, 20, 30 이 정도 구성으로 전원을 생산하자는 거예요. 저는 시장께서 이런 발언은 참 신중해야 된다. 스스로 천만 시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시장께서, 영향력이 큰 시장께서 어디 이제 장소나 잡지나 인터뷰를 하실 때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원전을 더욱더 원전 발전의 포지션을 더 늘려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받아요. 물론 처음에 이분 시간을 드렸을 때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의도된 발언이 이거였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자, 6분 남았습니다. 그 점에 대장동 대해서 1분 내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5분도 저 짧아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초기에 충분히 드렸잖아요. 5분. 됐죠? 저보고 이 정도인데 저보고 발언 시간을 안 준다고 저를 비판하시진 않으시겠죠? 예, 뭐 자. 처분대로 하십시오. 예. 국감 대장동 발언 한번 해볼까요? 저 국정감사 때 저는 주변 분들이 이게 경기도 국정감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 저 패널을 사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아주 면밀하게 다 준비를 하셨더군요. 저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제가 좀 비꼬겠습니다.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많으시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서울시 국감을 대비해서 저런 패널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날 그 잘 모르고 아니, 건은 없다 이렇게 시장님, 드렸는데, 네, 서울시 저건 이제 경기도 대장동 패널이고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 대비 패널들도 준비가 됐었어요? 예. 다 꼭지별로 다 예, 돼 그때 있었어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서울시 건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잘 모르고 드린 답변이더라고요. 충분히. 나중에 다 그걸 활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화면으로. 자, 그러면 서울시 한국갤럽이 지자체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언제 한 거냐면 21년도 하반기. 자, 경기도와 서울시의 이제 경기도가 저래요. 그러면 뭐 굳이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뭐 다른 지방 정부의 잘된 정책들을 좀 채용해서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 도입할 의향들이 있으시죠?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럼 뭐 혹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됐다, 뭐 대장동을 비판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진실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도 뭐 서울 뭐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 뭐 갑자기 질문을 주시니까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사안의 경우에는 국감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두 가지를 서울시에 지적을 하셨어요. 배워가라. 그다음에 이런 거는 질문하지 잘못됐으니 않았습니다. 하지 마라. 시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비교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저 여기서 30분 동안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장께서는 보궐선거 당선 이후 협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시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의아감을 가지고 저 말이 과연 진실일까 의아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건 오세훈 시장의 허구적 구애였고 기획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낭만적 기대의 콜라보로 손뼉을 쳐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행정의 난맥은 시장과 시의회의 콜라보입니다. 대화와 배려,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서 전임 시장의 정책들을 연착륙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 시장께서는 그런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시의회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런데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협업, 협치, 협력 이런 단어들은 서로 양 상대가 성숙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깊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이타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성적 판단이 기반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동원하기에는 아쉽게도 시장님 짧으십니다. 오세훈 시장께서의 현재까지 자세를 보면 시민을 위한 시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